고유로운 전자파 생활! 자네들 지상세계의 전자파에 대해 알아오라는 과제는 잘 수행하였나? 네! 내가 너희에게 과제를 하나 내주겠다. 요즘 전자파가 지상세계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조사해보고 전자파를 다스릴 수 있는 방안을 나에게 보고하거라. 네! 전자파가 뭔지 알아? 아니, 그럼 먼저 전자파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 맞아. 그리고 나서 지상세계에 사람들이 전자파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직접 보고 오자. 그럼 내려가기 전에 전자파가 무엇인지 제대로 조사해서 만나자. 희수야, 전자파에 대해 조사해왔어? 그럼. 너는? 나도 해왔지. 그럼 각자 조사한 거 일단 말해보자. 사람들은 흔히 전자파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전자기파의 줄임말이래. 그럼 전자기파가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 전자기파는 전하로 인한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인 전기장과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인 자기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전기장과 자기장이 공간 속으로 전파해 나가는 파동 현상을 전자기파라고 한대. 전자기파의 발생 원리는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류의 흐름으로 인해 자기장이 발생하게 되고 자기장으로 인해 자기장의 수직인 전기장이 형성되지. 형성된 전기장은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또 다른 자기장을 형성하게 돼. 이러한 반복 과정을 거쳐서 전자기파는 공간으로 전파되어 나가게 돼. 전자파의 세기는 전기장의 세기나 자기장의 세기로 표기할 수 있는데 보통 자석 밀도의 단위인 가우스나 테슬라를 사용해. 대한민국에는 전자파 세기에 대한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 미래창조과학부 전파법의 인체보호 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 이하를 만족해야 하고 EMF 인증 기준은 한국기계전기 전자시험연구원의 주관으로 측정이 이루어지며 전파법 인체보호 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을 만족해야 전자기장 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전자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게 알아보기 위해 저희가 직접 지상세계에 갔다 왔습니다. 수박을 좀 이걸 네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거야. 사먹어주고 이게 왜 수박을 좋아해? 여보세요? 응. 뭐라고? 알겠어. 사람들의 일상을 보니 전자파에 정말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특히 스마트폰, 와이파이,
손선풍기 후 전자파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가지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입니다. 저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전자파가 방출된다면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장시간 휴대폰을 사용할 시 암이나 백혈병에 걸릴 확률이 5% 증가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암에 걸리거나 백혈병에 걸린 실제 사례도 알 수 있었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살던 피버라는 대학원생은 중계기 안테나가 설치된 장소 근처에서 근무했고 매일 매 순간 휴대폰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는 뇌종양에 걸리게 되었고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기장에 장시간 또는 장기간 노출된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아니한 경우의 사람보다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지며 암 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영상 단말기를 사용한 여성의 경우 유산 횟수가 2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외국 자료에 의하면 휴대폰을 20여 분 사용했을 때 DNA 이중 나성 구조가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지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신체가 가진 DNA 복원 시스템이 이러한 손상을 회복시키지 못한다면 암이나 선천적인 결손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어린 나이부터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람의 경우는 뇌종양 발병 위험률이 420% 증가하게 됩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자기 전에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자기 전에 사용하게 되면 수면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일단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스마트폰에서 와이파이 같은 무선 신호를 연결하기 위해 불규칙한 교류 자기장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불규칙한 교류 자기장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파를 차단하기 위해 전자파 차단 스티커라는 것이 발명되었는데 전자파 실험 결과 부착 전과 부착 후의 차이가 미비하고 미량이지만 오히려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파 국내 법적 기준은 933 마이크로와트 per 제곱센티미터이고 독일 실내 환경 기준은 0.1 마이크로와트 per 제곱센티미터입니다. 국내 법적 규제 기준에 비교하면 전자파 방출량이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이나 독일 실내 환경 기준에 비교하였을 때 발신 시 전자파 방출량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단위 환산을 통해 독일의 전자파 방출량 위험 기준을 판단할 시 게임할 때와 전화를 받을 때는 심각 수준에 속하게 되고 전화를 걸 때는 경고 수준을 훌쩍 넘어버리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로 보아 국내 전자파 규제 기준과 국외의 기준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떠한 기준이 정확한 것인지 알아볼 필요성이 두드러집니다. 다음 두 번째로 손 선풍기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시판 중인 12개 손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측정해 본 결과 바람이 나오는 표면에서는 648mgauss, 5cm 떨어져 있을 때는 38mgauss, 15cm 떨어져 있을 때는 4mgauss 이하의 값이 나왔습니다. 먼저 바람이 나오는 표면에서 측정되는 전자파를 국내 기준과 비교해보면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인 833mgauss보다는 낮아 안전해 보이지만 어린이 백혈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수치인 4mgauss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독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경고 수준인 5mgauss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매우 위험하다고 평가됩니다. 다음으로 15cm에서 측정했을 때를 비교해보면 어린이 백혈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수치보다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경고 수준에서 심각 수준으로 값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안전한 수치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손잡이에서도 전자파가 나오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니 손잡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손 선풍기를 너무 가까이에서 사용하지 않고 25cm 이상 떨어뜨려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와이파이에 대해 조사하였는데요. 전기산업옹호론자는 와이파이가 생물학적 영향을 끼치기에는 약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학에서는 어떤 기기든지 세포의 분열과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은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주장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실제 2006년 캐나다 온타리오주 심코 카운티 학군에서 와이파이를 설치한 이후 최소 그 지역 14개 학교에서 학생들이 심박강진, 피로, 두통 등으로 시달리게 되었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 와이파이 공유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공유기 위 10cm에서 측정했을 때 전력 밀도 및 전기장과 공유기에서 멀리 떨어진 사무실 일반 공간에서의 전력 밀도와 전기장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공유기 근처에서 측정했을 때 국내 기준과 비교해보면 전력 밀도는 국내 기준보다 많이 낮았고 전기장도 국내 기준보다 낮아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기준과 비교해보면 전력 밀도는 경고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측정되었고 전기장의 경우에도 심각 수준에 해당되어 위험한 수치입니다. 반면에 사무실 일반 공간에서 측정했을 때를 국내 기준과 비교해보면 전력 밀도와 전기장 모두 국내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독일 기준과 비교해보면 전력 밀도는 공유기 근처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었고 다행히 전기장은 이보다 작은 수치인 안전 수준으로 값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유기 근처에서는 더 많은 전자파가 나오고 공유기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전자파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공유기 가까이에서 사용하지 말고 멀리 떨어져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측정값을 국내 기준, 독일 기준과 각각 비교해 보았을 때 국내 기준에서는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독일 기준과 비교해보면 경고나 심각 수준으로 국내보다 더 기준이 강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기과민증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는데요. 전기과민증이란 강한 전자파나 약한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되어 보통 사람에게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전자파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전기과민증에 대한 사례 2가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안드르주의 중계기 안테나 설치로 인한 전자파 피해 사례입니다. 아파트 옥상에 중계기 안테나가 설치된 이후 몸이 거칠하고 떨리는 증상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에 더해서 긴장성 두통, 메스꺼움, 어지러움이 동반했습니다. 그녀의 딸도 동일한 증상을 보였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2번째 사례는 리처드 씨의 정신건강 테스트에 관한 것입니다. 진료실 안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한 후 전화가 오면 손을 드는 테스트였는데 그는 8시간의 진료시간 동안 13번 중 11번의 전화에 손을 1초 안에 들었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실제로 전자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기 과민증에 대한 또 다른 이유로 2005년 발간한 논문에 의하면 전기 과민증은 전자파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심리적 불안감이 더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과민증이 전자파 때문인지 심리적인 요인인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내준 과제를 잘 수행했구나. 그렇다면 너희가 완벽히 이해했는지 테스트해보도록 하겠다. 다음 중 전자파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대한민국에 갔을 때 TV 앞에 선인장을 두는 가정들을 많이 본 것 같은데 전자파를 감소시켜줘서 그런 거 아닐까? 아, 그런가 봐. 그럼 2번이요. 정답은 3번, 알루미늄 호일이다. 우선 너희가 고른 답인 선인장부터 설명해주마. 아마도 너희가 본 모습은 TV 옆에 선인장이 놓여있는 이런 모습이었겠지? 선인장이 전자파를 감소시킨다는 생각은 지상세계 사람들의 큰 오해란다. 사람들은 선인장에 수분이 많아서 이들이 전자파를 감소시켜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수분에 의한 전자파 감소 현상은 10GHz 이상의 매우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일어나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는 60Hz 대역이고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용 주파수는 800Hz에서 2GHz로 10GHz에는 훨씬 못 미치지. 그래서 선인장은 전자파를 감소시키지 못한단다. 전자파를 감소시킬 수 있는 물질은 금속 성분이며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실험한 결과 알루미늄 호일이 전자파 감소 효과가 있었단다. 다음 문제이다. 온수 매트에서 전자파가 가장 많이 발생한 위치는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전기장판이 전자파 문제가 심각해서 온수매트가 출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EMF 인증을 받아서 온수매트는 전자파로부터 안전하지 않을까? 그러게 이 문제는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어요. 정답은 3번, 미니보일러다. 온수매트는 대부분 EMF 인증을 받아 전자파로부터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EMF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안심하고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네. 실제 실험 결과에서도 국내 전자파 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제품들이 많았으며 전기장판보다 전자파로부터 안전한 것이 아니라 전자파의 발생 위치가 매트 전체에서 물을 데우는 미니 보일러로 이동했을 뿐이라네. EMF 인증을 받은 온수 매트의 경우 매트 중앙에서 측정하여 인증 기준을 만족했을 수도 있다네. 올바른 측정 위치는 미니 보일러에서 측정해야 정확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다네. 다음 문제이다. 다음 중 전자레인지의 사용법을 올바른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1번) 전자레인지가 작동하는 동안 전자레인지 안을 들여다본다. (2번) 전자레인지가 작동하는 동안 전자레인지에 딱 붙어서 작동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3번) 전자레인지 문을 닫을 때 쾅 소리가 나게 닫는다. (4번) 전자레인지가 작동할 때 30cm 정도 떨어져서 기다린다. 4번이요. 정답이다. 전자레인지의 전자파는 2.45GHz의 주파수와 60Hz의 주파수에서 발생한다네. 60Hz의 전자파는 전자레인지를 작동시키고 일부는 전자레인지의 외부로 방출된다네. 그리고 2.45GHz의 전자파는 음식을 조리하고
60Hz의 전자파와는 다르게 전자레인지 외부로 방출되지 않지. 전자레인지의 전자파 측정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여도 음식물의 영양소 변화나 파괴가 발생하지 않으며 조리하는 음식에 어떤 유해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지. 다만 전자레인지는 2.45GHz의 전자파를 발생시키기 위해 마그네트론이라는 부품이 필요한데 이를 구동시키기 위한 높은 변압기가 내장되어 있다네. 전자레인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측정해 보았을 때 마그네트론과 변압기가 위치한 전자레인지의 우측면에서 측정한 경우가 전면에서 측정한 경우보다 큰 자기장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지. 또한 변압되는 과정에서 60Hz 전자파가 평소보다 높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전자레인지가 작동할 때에는 30c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이 안전하다네. 다들 수고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자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저희는 개인, 사회, 제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1. 개인. 먼저 휴대폰이나 충전기 가까이에서는 잠을 자지 않고 엘리베이터, 기차 또는 버스 같은 장소에서는 전화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필요하지 않다면 휴대폰의 와이파이 설정을 꺼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사회. 사회에서는 도박, 음주, 마약 중독센터처럼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휴대용 기기 사용에 대한 중독 치료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TV나 라디오 방송시설을 인구 밀집 지역과 멀리 떨어져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제도. 먼저 입법기관은 전자파 방사선에 노출되어 상해를 입은 시민들이 법정에서 손해배상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전자기기에 대하여 독립적인 제3기관의 검사를 의무화하고 경고 라벨을 부착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또는 생태적으로 민감한 서식지 주변에 새로운 기술이 적용될 경우 국가환경정책법에 근거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더불어 한국의 전자파 기준은 선진국 전자파 기준 수치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자파 인증 마크를 받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상세계 교훈을 읽고 끝내도록 하자. 다 같이! 편리하게 통화 전자파를 잊지 The rhythms in the